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연맹장에게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연맹장이 되려면은 이 화이트아웃 게임이 전쟁 베이스의 게임인 만큼 전투 스펙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무력으로 상대방을 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국제 사회에서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상에서도 그런 게 똑같이 통용됩니다. 그 내가 연맹장인 내가 강한 전투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른 연맹들이 뭐 협박하는 거나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서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거절을 하거나. 그래서 이 본인의 전투 스펙, 연맹장의 스펙, 그리고 이 화이트아웃 게임은 과금이 꽤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과금력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전투 스펙, 즉 과금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소액 과금 유저로서 이 전투 스펙이 엄청나게 딸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연맹장이 되려면은 일단 게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 연맹원들이 게임 진행 같은 걸 잘 모를 때 보통 이제 그 뭐 연맹장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 잘 알겠다 싶은 알포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이것저것. 그럴 때 최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각종 이벤트 시에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뭐 병력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웅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장비를 뭐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NAP에서 그 대응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전반적인 그 게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맹장만 있으면은 이게 게임이 다 진행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연맹장이 뭐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그 24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뭐 알포들을 많이 뭐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연맹장이 부족한 부분은 뭐 알포들이 채워줄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나 부족한 시간이나 부족한 스펙 이런 거 다 알포들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포는 뭐 어떤 식으로 등용을 하느냐 하면은 뭐 연맹마다 좀 다르고 연맹장의 성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업무를 각자 다 담당을 다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 뭐 이민 그리고 뭐 채용 그리고 합병 요런 담당을 지정해 놨고요. 이 담당을 맡고 있는 그 알포는 그 제가 맡고 있는 연맹이 그 다국적 연맹인데 일단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잉글리시 네이티브를 그 채용, 합병, 이민, 담당, 알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 혼자 진짜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업무를 딱 그 사람에 맞는 그냥 대화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겼고요. 그리고 그
서버전, SVS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집결장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우리 연맹에서 전투 스펙이 가장 높은 사람, 즉, 과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그, 알포를 또 하나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완전 무과금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아주 소액을 과금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게임 시스템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벤트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채팅창에서 뭐 활발한 활동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일 처리를 빠닥빠닥 잘합니다. 만약에 영웅을 집결을 할 때 우리가 영웅을 잘못 보내거나 첫 번째 영웅 뭐 제시나 뭐 패트릭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병력 비율은 뭐 50대, 20대, 30 뭐 이런 비율 보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잘못 보냈다 하면은 뭐 집결 공격한 게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수비 뭐 단방에 그냥 뭐 비슷한 스펙이라도 깨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알포로 지정해 놓고, 영웅이나 뭐 병력 비율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보내는 사람들 빨리빨리 커트를 해줘서 제대로 된 사람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딱 임무를 주어 놓으면은 이 사람들 굉장히 업무 처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연맹 채팅창에서 굳이 뭐 농담 따먹기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알포로 다 지정해놔서 그냥 뭐 채팅창은 뭐 활발하게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게임을 전반적으로 진행할 때는 이벤트 열심히 참여하고 게임 시스템 이해가 좀 높은 알포들을 많이 지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채팅창을 관리할 사람도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담당을 맡겨놨던 것처럼 그 인력 관리나 아니면은 뭐 공지사항 뭐 이 정도 담당 업무를 주어 담당 업무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연맹에 과금을 크게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유저가 한 명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 스펙이 당연히 다른 유저들보다 월등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집결을 그 사람 보고 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이벤트를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하면은, 사실 과금액이 가장 큰 유저가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평소에 뭐 별로 그렇게 스펙이 필요 없는 집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벤트 열심히 참여하고, 뭐 과금에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은 완전 무과금이라고 하더라도 뭐 영웅 제대로 뽑아놓고 뭐 이런 사람들 시켜도 전혀 무방해요. 왜냐면 게임 시간이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체나 요새 같은 거에서 실제로 공방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점령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공방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과금액 제일 크고 네가 스펙 제일 좋으니까 모든 성체 요새 점령할 때 네가 꼭 있어야 된다, 꼭 참석해라 그러면은, 그리고 뭐
서버전 할 때도 다 참석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모든 이벤트마다 정말 쉴 틈이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자기도 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과금액이 높다는 거는 뭐 어떤 거겠습니까? 현생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니까 게임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 쓰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 뭐 이벤트, 정말 자질구레한 이벤트 다 필참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알포들한테 이게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적당히 중요도랑, 그리고 그 관심사나, 그리고 게임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적당히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게 그 연맹장 R5한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능력이 이 영어 소통 능력. 이거는 이제 한국 연맹에 소속돼 있는 한국 연맹의 연맹장으로 있는 분들은, 뭐, 다 같이 뭐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서버에 연맹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버에 단일 국가가 있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단일 국가가 있는 경우는 일본 서버랑, 그리고 중국 본토 서버,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맹 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소통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연맹이, 한국어가 사실은 그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그렇게 잘 되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영어로 번역은 웬만큼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하는 거는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그 우리가 한국어로 그 채팅창에서 소통을 했을 때, 만약에 뭐 영어권 국가나 이러면은 그나마 번역이 조금 잘 되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그 영어 사용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뭐 그 세계에서 뭐 많이 통용되는 언어도 아니고 굉장히 뭐 규모가 뭐 작은 국가다 이러면은 번역 자체가 안 돼서 소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영어, 그 한국 연맹의 연맹장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연맹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영어 소통 능력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도 다국적 연맹의 연맹장을 맡고 있지만, 다국적 연맹의 연맹장은 당연하게도 영어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잡담하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한국어로 쓰셔도 사실 무방해요. 뭐 농담 따먹기 하거나 그냥 뭐 우스갯소리 하거나 이거 하면은 뭐 의미가 뭐 100%뭐 전달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좋은 소리 했겠거니 하고 뭐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벤트 할 때 뭐 그 공격이나 방어를 해야 될 때 연맹장이 뭐 오더를 안 내릴 수도 있지만, 연맹장이 뭐 집결장을 해서 뭐 오더하기 바빠서 뭐 다른 사람을 그 오더를 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결장을 다른 사람을 주고 제가 주로 오더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집결 참여해라. 그리고 뭐 첫 번째 영웅은 뭐 제시를 넣어라. 패트릭을 넣어라. 그리고 뭐 병력 비율은 이번에는 50대 20대 30이다. 아니면은 뭐 50, 50대 0대 50이다. 아니면은 뭐 60대 40대 0이다. 그리고 뭐 방어를 할 때도
아, 지금은 방패병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방패병만 집어넣어라. 그리고 아, 지금은 뭐 군병 병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군병을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거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그 채팅창에다가 오더를 내리게 되면은 채팅창에서 채팅창을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번역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채팅창에서 나와서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병력을 보내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짧은 그 순식간에 그 명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연맹에 합병되기 전에 있던 연맹의 연맹장은 이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더를 잘 하긴 합니다. 진짜 오더를 깔끔하게 잘 하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영어를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그 연맹원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늦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공격이나 수비를 하고 있을 때는 한 뭐 정말 급박한 경우에는 2초, 3초 만에 이게 뭐 수비가 뚫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서 채팅창 열고 번역 버튼 누르고 채팅창 밖으로 나오면은 시간이 벌써 최소 5초에서 10초는 이미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영어 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까지 잘 하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국적 연맹에서 연맹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NAP에서도 소통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더를 내릴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해요. 단어별로 그냥 어택, 뭐 50, 20, 30, 뭐 이런 식으로 위드, 제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NAP 그룹 챗 같은 경우에서는 뭐 소통을 뭐 조금 더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제가 특이하게도 그런 소통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 서버에 있는 그 1등 연맹이 한국인 단일 연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등 연맹과의 소통이 100%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 능력이 조금 딸려도 다국적 연맹의 연맹장을 맡을 수가 있고 그리고 NAP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연맹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연맹이 가장 입김이 세겠어요? 당연히 1등 연맹이 입김이 셉니다. 그런데 저는 1등 연맹이 한국 연맹인 서버에 있고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1등 연맹과의 소통이 정말 트러블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영어 소통 영어 소통은 굉장히 원활한 정도는 아니지만 1등 연맹이 한국 연맹이기 때문에 NAP 그룹 챗에서 그 의사소통은 상당히 원활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최고의 강점이 영어 빼고 소통 능력 요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알포를 뭐 저보고 알포 등용을 뭐 상당히 뭐 깔끔하게 잘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제 능력이 그냥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연하게도 한국 연맹이 1등으로 있는 서버에서 연맹장을 하고 있는 게 제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맹장한테 필요한 조건은 요 이벤트 일정 관리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벤트 일정 관리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자잘한 디테일 같은 거 챙기는 게 사실 그 연맹이 이벤트 점수를 그 많이 획득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연맹 대작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 연맹 대작전 미션 같은 거 보면은 그 이틀인가 정도가 이제 그 자원을 채집해가지고 야외에서 자원을 채집해가지고 그 최소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빨리 연맹원들한테 인지만 시켜주면은 사실 점수를 다른 연맹보다 많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 관리를 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이벤트에서 일정 요거를 보고 요거 이제 그 보면은 뭐 오늘이 금요일이면은 뭐 뒤로 4일 것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다음날 정도 것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에 무슨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아, 그 이벤트 뭐 첫날에 무슨 일정이 있나 뭐 이런 거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무슨 이벤트가 있으니 뭐 거기에 대한 뭐 대비를 해 놓으세요. 뭐 그, 그러니까 자원 채집이 필요한 날에는 뭐 자원 채집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냥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 연맹 대작전 첫 번째 날이 사실 그 자원 모집하는 날이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불꽃과 송곳니 있으면은 그 이거를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8시 UTC 8시에 나오는 거를 UTC 8시에 나오는 그 등대 미션은 다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UTC 16시에 나오는 그러니까 UTC 8시에 등대 미션은 다 이제 깨놓고 보상을 수령을 안 하고 UTC 16시에 나오는 미션은 아예 하지 않고 다음날로 넘기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전에만 보시고 그런 거 있으면은 처음에는 뭐 설명을 뭐 꼼꼼하게 뭐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연맹 채팅창에 뭐 다 해줘야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냥 아, 불꽃과 송곳니 이벤트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맹원들도 대충 이제 다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날 불꽃과 송곳니 이벤트 있으니까 뭐 등대 미션 킵하시고 다음날에 다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알아서도 잘 합니다. 그래서 연맹장은 그 요런 이제 이벤트 하루나 최소 하루 거 아니면은 이틀 전 거 이런 거 보시고 일정 관리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맹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연맹장이 되려면은 접속 시간이 다른 연맹원들보다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왜냐, 연맹장이 이 뭐 이벤트 같은 거를 잔잔히 할 때도 다 이제 연맹장 보고 결정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연맹원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대부분 연맹장한테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맹장은 웬만한 그 이벤트가 있을 때는
먼저 한 30분 전에 접속해 두시고, 일단 자기, 담당을 지정해 놓은 알포가 없으면은 자기가 이제 대신 그 이벤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벤트 참석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연맹장에 되려면은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